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총뉴스 이승아입니다. 많이 더우시죠? 요즘 때이른 더위가 찾아와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젠 따뜻한 음료보단 시원한 음료로 손이 가게 되고 복장도 한결 가벼워졌는데요. 오늘은 우리 전통 한옥의 멋을 간직한 이곳 총리공관 삼청당 앞에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총총뉴스 힘차게 출발할까요? 지난 4월 24일 미국 농무부는 캘리포니아주 중부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에서 소해면상 뇌증, 즉 BSE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우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BSE 문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총총걸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제도인데요. 이미 유럽 31개국과 뉴질랜드가 이 제도를 시행 중이며 미국과 캐나다, 일본도 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입니다. 지난 1일 국회에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는데요. 이제 우리도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죠. 이번 법 제정으로 녹색 성장 체계가 보다 확고해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다소비 경제 구조를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체제로의 전환도 기대됩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오션으로 떠오른 세계 탄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주도적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교통사고나 갑작스런 응급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119 구급대를 떠올리게 되죠.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응급이송체계는 그동안 가시적 개선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그런데 119 구급대는 우리나라 전체 구급차 6,900여 대 중 18.1%에 불과하고 65.4%인 4,500여 대가 응급의료기관이나 병원 등 민간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응급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고장나 환자가 이동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구급차에 적정 의료 장비도 구비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총리실에선 민간 응급 이송 체계의 실태를 평가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시설 기준에 미달된 구급차를 운행하는지, 의료 장비와 구급 의약품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관리하기 위해 구급차를 구입하거나 폐차할 때 해당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구급차의 차량도 9년으로 제한합니다.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오히려 불법 탈법만 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구급차 운용 인력 기준은 비현실적으로 과도하다고 보고 이번에 현실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응급이송 체계와 119 구급대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해 긴급재난이나 인명구조에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역할 분담을 통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요금 체계와 민간 이송업체 인증제도 등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교육기부 활동을 한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때 가산점 등 우대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대학생 교육기부자 2만 명을 추가 확보해 방과 후 학교나 토요 프로그램 강사 또는 학습보조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총뉴스의 모든 뉴스는 총리실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젖소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리자 근거 없는 의혹들이 떠돌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호열 농림수산정책과장을 만나 광우병 위험,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BSE는 10년 7개월 된 젖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젖소는 식품 체인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은 기존에 3%의 개봉 검사를 했습니다만 이번 BSE 발견 이후 정부는
개봉검사 비율을 50%까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 50%는 작업장별로 또 날짜별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수검사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0여 개 국가 중에서 이번 BSE 발생으로 수입을 중단하거나 검역을 전면 중단한 국가는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살코기는 기존대로 수입을 하고 있고요. 뼈 있는 쇠고기라든지 또 위험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장 부위 등에 대해서만 수입 제한 조치를 하고 있고, 태국은 알려진 바와는 달리 특별히 수입 제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단은 수의사, 수의과대학 교수, 또 관계 전문가 등으로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미국 현장에서 BSE 발생 경위, 또 역학조사, 또 정밀조사 상황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가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국민 여러분들께 발표가 될 계획입니다. 비성형 BSE 등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비성형 BSE 등 BSE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국무총리실 홈페이지나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필리핀의 500페소짜리 국권 지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코리아, 서울이란 문구가 보이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바로 현 필리핀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민주투사로 유명한 베니그노 아키노 전 상원의원이 종군기자로 6.25 전쟁을 취재한 기사가 지폐에 실리면서 우리 지명이 함께 들어가게 된 겁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친필 메모에 500페소 이야기를 소개하며 다문화 시대의 결혼 이주민인 이자스민 씨가 국회에 진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전했는데요. 필리핀은 과거 6.25 전쟁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국제 외교에 있어 한국을 적극 지지해준 고마운 우방입니다. 형제처럼 가까운 국가 필리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며 동반 발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김광용님은 이자스민 씨가 국회의원이 됐다는 사실이 바로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반증한 것이란 댓글 남겨주셨고요. 전정민님은 필리핀 500페소 정신으로 모든 걸 초월해 우리 안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터키,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16개 참전국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전대영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신 이번 주 삼총사 김광용, 전정민, 전대영님께 기프티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젊은 과학자들의 소통 공간 브릭. 2008년 당시 광우병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발표된 사항만으로 게시판을 통한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과학적 진실을 위한 보다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주 총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메달 그러면 이걸 이제 좀 각서 그래서 돌로 돼 있고 돌인데 벌써 이렇게 네. 이거 모형만 그래서 이렇게 열면 아이스버킷이어서요. 여기다 얼음 채우시고 맥주 한잔 하실 때 생각해 주세요. 동계 스포츠 발전을 위하여!